그야말로 스펙타클했던 지방선거 개표가 마무리가 됐고요. 관심은 이제 대역전극을 펼치고 당선된 한동훈, 오세훈 이 두 사람의 향후 행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당선을 확정지은 한동훈 당선인은 어제 국회 입성 전에 어디부터 향했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수고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한동훈. 네, 한동훈 당선인 어제 당선 확정 후에 처음 향한 곳은 바로 구포시장이었습니다. 한동훈 당선인의 방문에 시장 상인들은 이렇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요. 호응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고 또 이 시장 시민들은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민심을 잡는다는 곳은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만한 곳이 없다는 이 한동훈 당선인의 전략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했다고 보고요. 이제 북구라는 곳이 이제 무소속, 특히 이제 외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좀 일찍 내려가서 북구시장을 뭐 아주 많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박민식 후보는 뭐 얼굴 보기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한동훈 후보는 뭐 눈 뜨면 나타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고, 이제 북구시장이 굉장히 크답니다. 뭐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살다시피 했다고 그런 주민들의 인터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선거에 있어서는요, 낙선이 됐건 당선이 됐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당선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했다가 아니고 오히려 선거 이전에 했던 것만큼이나 자기를 지지해 줬던 곳을 찾아가서 자기의 어떤 진정성을 더욱 보여주는 것이 이제 다음 선거, 그리고 선거 때 보여줬던 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는 이제 그거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선거에서 가장 도움이 됐고 이미지에 있어서도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구포시장을 가장 먼저 찾은 거고, 또 그냥 왔다 간 게 아니고 2시간 이상을 머물렀다고 그래요. 2시간 이상이나. 네. 진윤정이 여사와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래서 저런 모습은 북구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네. 당선 인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당선인이 그냥 왔다 간 게 아니라 2시간 이상이나 구포시장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어제 구포시장에는 진은정 변호사와 함께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진은정 변호사 아내인은 이 한동훈 당선인과 함께 구포시장에서 국밥을 먹었고요. 저렇게 감사 인사를 다니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병목 평론가님, 아내의 내조도 정말 톡톡히 한 몫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진은정 미국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예. 사실은 이 국내 상황 이런데 좀 특히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약간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면에 등장했잖아요. 아마 예. 유권자들이 좀 보고 싶다, 누군가 이런 아마 요구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맞춰서 진은정 변호사가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했고요. 예. 더군다나 이게 끝나고 나서 며칠간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선거 때는 거의 날마다 보다시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똑같이 방문을 하더라도 끝나니까 코빼기도 안 미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얘기를 있는 상황인 그런 거군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한동훈 지금 당선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국적 어떤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구갑에 좀 소홀해질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요. 아마 그 공백을 진은정 변호사가 메워줘야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진은정 변호사도 앞으로 굉장히 아마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내인 진은정 여사가 부산 북갑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당선인 국포시장을 찾은 후에는 또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 다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향한 곳은 바로 찰밥 할머니가 있는 좌판이었습니다. 이 한동훈 당선인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눈길을 끌었던 찰밥 할머니와의 인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전에 저 도마도 주셔가지고 제가. 아, 대표님은 식사했습니까? 저는 잘 못 먹고 다녀요. 한 번도 사잖아요. 아, 이거 저 주시려고 사주는 거예요? 진짜요? 찰밥은 있네요. 예, 찰밥 붙으라고 찰밥. 붙으라고요? 이게 선거를 이 나이 때도 어디 많이 됐지만은 이리 때가 부서지도록 하는 선거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을 꼭 밀어주십시오. 이 사람. 네, 유세 과정에서 토마토와 찰밥으로 인연을 맺은 후에 이제 선거 개소식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유세 차량에서도 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어제 당선 확정 후에 찰밥 할머니를 또 찾아가서 당연히 찾아가야 했었겠죠. 감사 인사를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신 위원장님, 거의 한동훈 당선인과 러닝메이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감사했을 것 같아요, 본인도. 예, 이번에 하여튼 한동훈 후보가 그 유세 과정에서 찰밥 할머니하고 함께하는 그런 이미지는 예. 평생 검사 생활하고 또 법무부 장관, 네. 굉장히 엘리트의 그 이미지가 강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민적이고 또 뭐 그 지역도 밀착형 같은 네.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이번에 한동훈 후보는 이번 저 선거하면서 그전 이미지하고 좀 다른 실질적인 그 좀 현장형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나름대로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최병묵 편집장님, 저 길바닥에 앉아서 밥 먹고 저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한동훈 당선인이 정말 변화된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를 좀 알아야 한다,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게 흔히 무슨 좋은 대학 나왔다 이렇게 해서 정치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거를 법조인들이 때로는 간과하는 부분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법조인들이 워낙 법과 제도만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정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이 배워야 한다는 그 조언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논평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그런데 이번에 유세 장면을 보면 하여튼 굉장히 많은 학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흠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실수가.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는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이번 선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와 학습을 한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이 실수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는 그것이 체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 한동훈 당선인이 대역전극을 펼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동훈 당선인이 2개의 전선으로 싸운 점을 승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2개 전선 싸웠잖아요. 근데 박민 찍는 건 장동희 찍는 거고 장동희 찍는 건 윤석열 찍는 거다. 그렇죠. 한동훈 노선으로 갈 거냐 장동희 노선으로 갈 거냐 당연히 결정을 해라. 그리고 나는 내가 당선되는 걸 가장 아파할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정권이 가장 아파할 사람이 박민식이겠냐 나겠냐. 이렇게 된 거니까 네. 그 2개 전선을 동시에 뚫어낸 거 아닙니까? 이번에 처음에 그 맨땅에 헤딩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 완전 맨땅이었죠. 근데 예. 저거 돌파해내는 거 보고 하여튼 어쨌든 정치적 소질은 대단하다. 네네. 예, 이번에 그 돌파해내는 거 보고 하여튼 소질 있다. 예. 네, 진보 진영의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이번에 놀랐다는 반응이거든요. 정치적 소질이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줬습니다, 대변인님. 한동훈 의원이 타고난 정치적 소질로 이번 부산 북갑에서 당선된 게 아니라 본인이 좀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24년 총선 때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 저희도 이제
많이 관찰하고 비판을 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시장에 가서 연설을 할 때 한 연설 15분만 하고 시장을 바로 빠져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타고난 정치적 수질은 아니었다. 이 시장을 가기 전에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도 좀 하고 물건도 좀 사고 오뎅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연설만 하고 그냥 간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부산 북갑에서 보이는 저 모습은 굉장히 서민적이고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땅바닥에 철퍼덕 앉거나 무릎 꿇고 눈을 맞추고 있고 또 음식도 나눠 먹는 모습을 보이고 주변에 수행원들이 잘 안 보이고 굉장히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지역구 출마하면서 좀 완성된 모습을 보였다. 아마 그러한 태도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 이번에 당선됐기 때문에 정치인이 여러 가지 좋은 뜻이 있다고 해도 결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학습형으로 잘 배워서 정치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한동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하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는 정치 초년생이다. 네. 그래서 정치를 잘 모르는다. 그다음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서 상대방 공격성이 너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북구 가압 선거를 보면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떤 소탈하게 소통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까지 너무나 스마트하고 엘리트한 이미지를 상당히 벗어나는 거. 예. 아까 찰밥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또 뭔가 유권자와 대화할 때 이제 무릎 꿇고 대화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할 때도 보면 이전의 한동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일단 누구를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공감의 한동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TV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곳이 부산 북구갑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박민식, 하정우의 자그마한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유튜브 아닌 방송에서 이걸 전부 다 공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최병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잘못했다는 것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뭔가 비판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비판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번 북구갑 선거에서 예. 한동훈이 재평가받는 그런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정에서 보면 굉장히 절호의 좋은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